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포기하고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장종지 같은 이 비겁함, 이 당당하지 못함 이런 것을 보이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봐 겁나서 정문을 택했습니다. 이 변호인들은 이 문재인은 한 번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천심과 민심과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모르는 해괴망측한 망언입니다. 문재인이 받고 있는 그 뇌물 혐의, 이 사위와 관련된 그런 것과 윤석열이 저지른 미친 계엄질을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피의자 인권보호 수칙에 비공개 소환을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외가 없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 사안의 중대성 이런 특검의 논리가 월등하고 명백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정면으로 정문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아주 지저분한 이 비겁함과 교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술 취한 멧돼지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멧돼지가 자신의 부인 멧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세상의 공격, 그리고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자 잔뜩 술에 취해서 이 술 취한 멧돼지가 마을을 온통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노회환 사냥꾼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련해 놓은 덫에 걸려서 이제는 바베큐 신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멧돼지가 이 종국에는 아주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두더지까지 되겠다고 지하 출입을 고집을 하는 그런 망상까지 보였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비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리고 이 여러 주장자들이 제발 좀 주접 좀 떨지 말아라 하고 해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영화를 전환기라고 같이 보면서 선거에 또 염장을 지르더니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런 식의 너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보수의 지지율에 아주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새끼 변호사 멧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임료를 얼마나 받는지, 수임료 때문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때부터 무슨 계몽령이니 무슨 인원이란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무슨 중국인 간첩 이 99명이 무슨 체포돼서 주일 미군 기지에 가서 조사받는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 중에 찌라시 같은 것을 법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라고 내놓는 이따위 수준의 새끼 멧돼지 변호사들이 또 역시 옆에서 윤석열을 부추기고 교묘한 법리를 대면서 법기술자 역할을 하면서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대기를 하면 출석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요따위로 윤석열을 또 꼬임질 했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도 이상합니다. 11일간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다고 칩시다. 치료를 받았다고 칩시다. 진짜 몸이 그렇게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나 퇴원해서 나올 때는 왜 병실에서 차까지 걸어가지 못했는지, 그 정도면 왜 퇴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다리에 걸을 힘조차 없다는 것인지,
두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남편이 미는 이런 일종의 무슨 이 환자 카스프레. 이거 과거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재벌들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안대도 끼고 한쪽에 안대도 끼고 이런 식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담요 뒤집어 쓰고 거의 쓰러질 것처럼 환자 카스프레 했던 것과 데자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의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0% 초반. 심각한 것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심지어 70대 이상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대구 경북 TK에서만 그것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지고 전 지역에서 TK 일부 빼놓고 전 지역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를 찍었던 41% 중에서도 많은 수가 거의 절반이 완전히 만정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고 대통령 경선에도 2차례 참여를 했고 당대표 2번, 당 원내대표 그렇게 지낸 이 국민의힘에서 온갖 혜택과 꿀물을 빨아먹었던 홍준표가 탈당하고 하와이에 가서 청개구리처럼 온갖 해괴한 망언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을 해대더니 먹도 눈물에 침을 뱉어대더니 귀국해서도 그 늙은 관종의 버릇을 보이지 못하고 해괴한 망언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두 용병, 그리고 두 용병의 아부었던 국민의힘의 중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서 이 한동훈 책임론이 크게 불거지니까 부부동반으로 용산에 가서 윤석열의 내외와 저녁 만찬을 하면서 실컷 대통령한테 아부를 해대고 그 이후에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 때 왜 비상계엄을 옹호했느냐,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질문에 비상계엄은 2시간짜리 해프닝에 불과했다라고 술 취한 멧돼지를 옹호했던 홍준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비상계엄은 술 취한 멧돼지가 토해낸 토사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과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합리적 보수와 국민의힘이 그것을 치워내느라고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사물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가 자기가 망하고 국힘이 망한 게 대통령에 대한 아부 세력들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TK 구멍가게로 전락을 한 국민의힘. 완전히 전당대회 때까지 완전히 더 망해서 전당대회 때 필사의 카드를 선택을 하느냐, 이 과제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